구강아간면 양성병소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아간면외과의 김효준입니다. 이번 강의는 구강아간면 영역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종양 및 비종양성 악골 병소들 중 실제 임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병소들의 임상적 특징, 영상학적 소견 등을 알고 그에 대한 치료법과 그 치료법의 결정 요소 등을 이해하여 실제 환자분께 설명할 때나 상급 병원으로 의뢰를 보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낭성 병소에 이어서 양성 종양 및 비종양성 악골 병소를 알아보고 이러한 양성 병소 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 그리고 각 병소들의 치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아간면외과 교과서 4판에 나와 있는 2017년 국제보건기구 분류법을 토대로 정리한 구강아간면 양성병소의 분류입니다. 악골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은 크게 치성종양과 비치성으로 골과 연골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조직학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섬유골성, 골연골성 병소, 그리고 거대세포 병소,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악골에 발생하는 외골증인 골융기, 연조직 병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실제 임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병소는 치성종양, 섬유골성 병소, 그리고 유두종, 섬유종 등의 연조직 병소들입니다. 해당 병소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성종양입니다. 치성종양은 악골 내로 함입된 치아 유래 조직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종양입니다. 그 조직들의 기원에 따라서 상피성 치성종양과 간엽조직성 치성종양, 그리고 혼합성 치성종양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성종양의 발생 빈도는 치아종, 범랑모세포종, 그리고 치성점액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성종양의 빈도에 대한 리뷰 논문을 보았을 때 주로 발견되는 양성종양은 범랑모세포종과 치아종이었으며 그 이후로의 빈도는 논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치성점액종 또는 선양 치성종양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논문에서는 2005년 국제보건기구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어서 KCOT, 각화낭성 치성종양이 보이지만 현재는 치성각화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범랑모세포종은 치성 상피잔사 유래로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양성이지만 국소적으로 침윤성을 가지는 다형성의 종양입니다. 침윤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질고를 천공하여 구강 상피와 유착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양성종양이 주변의 구조물을 밀어내는 경향을 가지지만 범랑모세포종의 경우는 주변 구조물, 특히 인접치아의 치근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치면성을 가지는 특성 때문에 종양 부위만을 제거하는 적출술로 치료할 경우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절제술로 치료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아종입니다. 치아종은 잘 배열된 치아 조직과 비정상적인 치아 조직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에 따라 복합 치아종과 복잡 치아종으로 구분합니다. 복합 치아종의 경우 작은 치아 여러 개가 모여있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복잡 치아종의 경우는 치아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혼재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복잡 치아종의 경우는 방사선 영상상 범랑모 섬유종 또는 범랑모 섬유 치아종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범랑모 섬유 치아종으로 분류되었던 다양한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을 포함한 경계가 분명한 방사선 투과성 병소는 2017년부터 치아종의 분류대로 편입되었습니다. 범랑모 섬유 치아종은
20세 미만에 주로 발생하고 무통성으로 서서히 커지며 정출 후 보통은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적출술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 치아종의 경우는 작은 치아 모양 종양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적출 시 유의해야 하며, 복잡 치아종과 범랑무 섬유 치아종의 경우는 종양 조직이 남게 될 경우 다시 자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치아종의 영상 소견입니다. A, B에서는 매복된 상악견치의 치관부에 작은 치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복합 치아종을 볼 수 있으며, C는 매복된 하악 제2대구치 상방에 보이는 전형적인 복잡 치아종입니다. D에서 대구치부 후방으로 보이는 병소가 범랑무 섬유 치아종입니다. 여기 A처럼 관찰되는 병소가 범랑무 섬유종입니다. 범랑무 섬유종 역시 혼합성 치성 종양이며 인접 조직으로의 침윤이 드물기 때문에 적출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 광화가 덜 된 치아종의 경우는 여기 보이는 범랑무 섬유종과 같은 모습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치성 점액종은 감엽 조직성 치성 종양으로 점액성 간질 내의 원형 또는 각형의 세포로 구성된 종양입니다. 국소적으로 치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근 흡수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성 종양이지만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는 점액성 기질의 축적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피낭화가 덜 된 종양으로 명확한 경계 없이 퍼지기 때문에 완전히 절제하기 어렵고 재발이 잘 일어나서 주변 조직을 포함하여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온 치성 정액종의 임상 사진입니다. 피낭화가 덜 되어 있고 점액성 기질이 축적되며 인접 정상 조직을 흡수하기 때문에 중격등이 남아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 다방성 또는 벌집 모양, 비누 거품 모양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증례에서는 적출술로 치료를 하였습니다만, 점액종의 경우는 피낭화가 덜 된 약간 젤리 같은 질감의 병소를 보이기 때문에 위의 증례와 같이 깨끗하게 적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부 병소가 남아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출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러한 재발 가능성을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시행하여야 하며,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섬유골성 병소와 골연골성 병소입니다. 섬유골성 병소는 비슷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병소들이며 주변 조직과 명확한 경계를 나타내는 종양성 병소인 골화섬유종과 이러한 병소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가족성 거대 백악종이 있습니다. 또한 섬유 형성 이상과 백악, 골 형성 이상도 비슷한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냅니다. 골연골성 병소인 골연골종은 악골 부위에서는 주로 하악의 근돌기와 과두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이 중 임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섬유 형성 이상과 백악골 형성 이상에 대해 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조직 사진은 섬유골성 병소 중 주변 조직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섬유 형성 이상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상방에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인 골 조직이며 하방에 보이는 형태가 섬유골성 병소의 모습입니다. 섬유성 간질 내에 미성숙 골소주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한자 획 양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유성 간질과 미성숙 골소주들로 이루어진 섬유골성 병소는 감염에 취약한 특징을 가집니다. 섬유 형성 이상의 경우 영상학적으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불분명한 경계를 가진 미만성 간유리 형태로 관찰되며 진단을 위해 CT와 골 스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나 젊은 성인에서 편측으로 주로 나타나며
보통 통증은 없지만 병소가 자라나면서 치아를 변위시키기도 하고 특히 골 변형이 심하게 일어날 경우는 둔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섬유 형성 이상의 치료 목적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이완된 병소 부위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병소가 국소적일 경우에는 절제술로 치료하고 이식골로 재건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안모 변형을 야기한 부분만 보존적으로 절제하는 윤곽 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40대 이상 여성에서 주로 관찰되는 병소인 백악골 형성 이상입니다. 주로 하악골의 하치조 신경관 상방에서 치근단 주위에 나타나게 되며 관찰되는 양상에 따라서 전치부 치근단에 발생하면 치근단 백악골 형성 이상, 그리고 구치부 치근단에 발생하면 국소 백악골 형성 이상, 그리고 악골의 4분의 1 이상의 범위로 나타나면 개화성 백악골 형성 이상으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개화성의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악골 형성 이상의 경우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을 하게 되지만 통증 등의 증상이 있거나 감염 소견이 보이는 경우 병소의 외과적 적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섬유골성 병소는 임플란트 등의 보철 수복이 필요할 때 술자를 고민스럽게 합니다. 골유압을 통하여 고정력을 얻게 되는 임플란트 술식의 경우 이렇게 골성 조직이 부족한 섬유골성 병소는 불확실한 예후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어렵게 합니다. 개화성 백악골 형성 이상과 임플란트에 대한 작탑 등의 리뷰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전자저널 검색 결과 428개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다양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 중 충분한 경과 관찰 기간을 가지는 6개 논문을 리뷰에 포함하였습니다. 골 형성 이상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는 대부분 제대로 된 골 유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골수염 등의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변의 임접 부위로 병변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병변을 피하여 수술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감염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술적 처치 이후 골 형성 이상 부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평가와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구강 내 연조직 병소의 경우 주로 관찰되는 것은 편평상피 유래의 양성종양인 유두종과 결합조직 병소로 분류되는 섬유종입니다. 두 병소 모두 기저부를 포함해서 절제하게 되면 대부분 재발하지 않습니다. 유두종과 섬유종의 모습입니다. 이 중 섬유종은 염증성 자극에 의해서 섬유성 조직이 과증식한 것과 구별해야 하지만 조직학적 소견 또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대부분의 병소는 섬유성 과증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강 아간면 양성 병소의 외과적 처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료법의 결정 요소입니다.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병소의 특성, 임상적 요소, 그리고 병소의 크기 및 위치, 예후, 수루 장애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병소의 특성 같은 경우는 치아로 인한 염증으로 생기는 염증성 낭의 경우는 이제 치아 치료를 동반해야 되고 낭 적출 시 그 치근단 절제술을 포함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문성을 가지는 병소의 경우는 양성 종양임에도 적출술 말고 절제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적 요소의 경우는 환자의 나이, 협조도, 전신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문성 있는 병소라고 하더라도 이제 환자의 나이가 어려서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보존적인 적출술로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소의 크기와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소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또한 병소가 완전 제거가 가능한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루 장애는 절제술로 치료를 한 경우는 그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악골낭의 치료 방법입니다. 악골낭의 치료는 적출술 그리고 개창술과 감압술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감압술 후 적출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적출술은 말 그대로 그 낭의 그 상피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고, 개창술과 감압술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지금은 사실 개창술과 감압술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창술의 의미는 이제 낭을 치료할 때 낭벽을 절개하고 그 낭벽을 구강 점막과 연결해 주어서 구강과 낭의 내강을 연결해 주는 개념입니다. 감압술의 경우는 이제 낭의 구멍을 뚫어서 낭 속의 압력을 제거해 주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병소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개창술과 감압술을 이제 섞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창술과 감압술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적출술을 하기 전에 전처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골 종양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골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의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적출술, 소파술, 그리고 악골 절제술입니다. 대부분의 양성 종양은 적출술로 치료를 하게 되고, 좀 치명성이 있거나 잘 찢어지는 종양 같은 경우는 소파술을 하게 됩니다. 소파술은 종양이 있는 부분 이외에 이제 1mm나 2mm 정도 긁어내거나 갈아내서 남은 조직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성 종양이지만 이제 치명성을 가지는 병소 같은 경우는 악골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악골 절제술은 주변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그림 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악의 하연 부분을 유지한 채 절제를 하는 변연 절제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병소가 큰 경우에는 하악의 그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 절제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서지컬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외상성 낭 같이 안에 병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외과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에 그 새로운 골이 차면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신적인 질환과 관계가 있는 경우는 스테로이드 요법이나 항암 요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